안녕하세요, 청취자님. 오늘 보내주신 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구성 관련 기사,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. 네,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라고 이름까지 붙였던데요. 맞아요. 근데 그 명단을 딱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보수 쪽 인사부터 뭐 비명계, 친명계까지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전략일까? 또 정치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? 이런 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아마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. 과연 이 인선으로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통합, 이게 가능할까? 아니면 뭐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그냥 영향력 없는 올드보이들 모아놓은 거 아니냐? 이런 시각도 있고요. 네, 그 상반된 평가 사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지점들을 짚어보죠. 우선 그 총괄선대위원장 라인업이 좀 눈에 띄어요. 윤여준 전 장관. 이분은 과거 보수진영 책사로 유행했잖아요. 그렇죠. 이회창 총재 시절에요. 근데 또 노무현 정부 강금실 전 장관도 있고. 네, 그리고 코로나 방역 이끄셨던 정은경 전 청장님, 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까지. 정말 좀 예상 밖의 조합이긴 하네요. 거기에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친문 인사들도 포함됐고요. 궁동선대위원장도 보니까 규모가 22명이나 되더라고요. 네, 굉장히 많죠. 상임위원장은 김민서 최고위원이 맡았고 그 외부 영입 인사들이 또 재밌어요. 맞아요.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지낸 이석연 변호사. 네, 그리고 TK, 그러니까 대구 경기에서 3선했던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. 이야, 이거는 뭐 명백하게 좀 보수층, 그리고 좀 약한 지역을 생각한 포석이다,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렇죠. 특히 그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인물인데 사실 보수 정권 핵심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도 있었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기회주의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받았었죠?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다시 모셔왔다는 건 그만큼 외연 확장이 좀 절실하다. 뭐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. 윤 장관 본인은 뭐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가 좋은 대통령 되도록 돕겠다, 뭐 이런 명분을 내세웠다고는 하던데요. 네,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좀 강한 이미지나 여러 논란들 이런 걸 좀 희석시키려는 거 아니냐? 약간 오른쪽으로, 보수 쪽으로 좀 가려는 제스처다. 네, 그런 우클릭 해석이 많죠. 뭐 이석연 전 처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재명 후보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아주 갑작스러운 영입은 아니다.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. 민주당 설명은 어쨌든 국민통합,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죠? 맞습니다. 그 김윤덕 사무총장이 이념을 넘어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통합 실현, 이게 목표다. 이렇게 강조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랑 인연도 좋고 통합에 도움될 인물들로 모셨다, 뭐 이런 이야기고요. 네,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내겠다. 뭐 이런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는 거죠. 용광로. 표현은 참 그럴싸한데 보내주신 기사 보니까 정치권이나 당내부 반응은 0점 싸늘한 것 같더라고요. 특히 올드보이의 귀환이다, 이런 비판이 세던데요. 네, 바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비판 지점 중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영입된 분들 상당수가 이미 정치 일선에서는 좀 멀어져 있거나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좀 예전 같지 않다. 그렇죠. 그런 평가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, 그냥 상징적인 얼굴마담 아니냐,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. 또 너무 여러 색깔을 막 섞어 놓으니까 오히려 정체성이 좀 애매해지고 메시지가 혼란스럽다, 이런 비판도 있고요. 네, 맞아요. 기사에서 심지어 잡탕밥 같다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. 잡탕밥이요? 그 정도로 좀 뒤섞였다는 우려가 큰 거네요. 네, 그리고 위원회가 22명이나 되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, 이런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요. 하긴 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, 이런 우려도 나올 법하네요. 방향 잃고 그냥 막. 그렇습니다. 심지어 그 민주당 중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화사하기보다는 좀 뒤섞이고 오래된 느낌이다, 이런 얘기도 하고요. 내부에서도요? 네, 과연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될까? 원래 지지층인 진보나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용광로가 진짜 뜨겁게 타오를지 아니면 그냥 식어버릴지, 이건 정말 지켜봐야겠네요. 네,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 모아놓은 걸 넘어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어떤 세대 교체 문제라던가 이념 확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이라는 큰 기치를 내걸고 상당히 파격적으로 보수 인사까지 영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, 네,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, 그리고 올드보이,
정체성 혼란, 이런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청취자님께서 보시기엔 이 다양한 인물들의 조합 어떠신가요? 이게 실제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청취자님, 이 명단에 오른 분들의 과거 이력이나 현재 정치적 무게감,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선대위가 정말 뜨거운 용광로가 돼서 성공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냥 서로 다른 목소리만 막 부딪히다가 시끄럽기만 한 잡탕밥으로 남게 될까요? 앞으로 이 선대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